2024학년도 미술 위상팀 합격자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와 그다음에 시기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도움되었던 스터디, 그리고 단권화와 서브노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마음가짐과 멘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총 시험을 2번 보았는데요. 그래서 재수의 시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모두 경기도에 지원하게 되었고 초수 때와 재수 때 모두 위상 선생님 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직강과 인강을 병행하면서 들었고요. 점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수 때는 컷에서 마이너스 1.33점으로 1차 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1차에서 컷 플러스 12.33으로 1차 합격을 하였고 2차 점수를 90.3점을 받게 되면서 최종 합산 점수로 컷 플러스 16.67에 3등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상 모의고사 점수에서는 어떠한 수준이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7월 1주에는 5등 정도 하였고 7월 6주에는 60점으로 4등, 점점 올라서 9월까지는 올랐는데 다음부터 8등으로 조금씩 떨어졌어요. 이때 제 마음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초수 때 점수는 없는데 초수 때는 보통 위상 아트패스에 올라오는 자료에 보면 2번째 페이지에 중간이나 상단쯤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점수가 오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성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의존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독서실과 자습실을 다니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형 인간, 노력형 인간이었는데요. 기상으로 표현 인출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침 공부 시간을 꼭 확보하면서 루틴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형인데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와 열품타, 공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작년 한 해 진행하였습니다. 단권화는 기본서를 기반으로 심화서와 강사 문제, 모의고사, 스터디 내용 등을 차근차근 다 추가하면서 단권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이렇게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재수 시기에는 미교론과 교육과정만 서브노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재수 생활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학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의 커리큘럼을 그냥 충실히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확실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문풀과 모고 위주로 인출 연습을 하고 빠르고 반복적으로 암기와 인출을 병행하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지라도 초기 1, 2월이나 3, 4월에 교육학을 위해 암기를 확실히 해두는 시간을 확보해야 확실히 하반기에 전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2월부터 4월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때 1차 탈을 하면서 1월까지는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고 충전을 하고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2월에도 쉽게 공부 루틴이 잡히지 못해서 아침 일찍부터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했지만 스터디를 잡아가면서 아름아름 꼭 필수적인 내용들은 잡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상팀의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로는 교육과정 암기, 그리고 강의를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단권화를 정교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교로는 기출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초수 때 저희 위상팀에서 공부를 했던 그 자료를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기출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교육론 서브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암기는 이렇게 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기 인출을 하거나 타이핑 인출을 하면서 암기와 인출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에 녹음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들으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를 복습하고 암기할 때는 초반에는 흐름을 잡는 것이 초수생이나 재수생한테 모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상 선생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시고 칠판에 장지연 선생님이나 위상 선생님께서 늘 판서해 주신 것들을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양 관련된 미술 교육론에 대한 흐름이고, 그리고 표현과 관련된 위상 선생님이 해주시는 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미술사 이론인데요. 제가 중국 미술사가 늘 어려웠습니다. 입에도 잘 달라붙지 않고 한자어기 때문에 어려워서 암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외울 때 회화사에 대한 흐름을 따로 정리하고, 그리고 화론에 대한 흐름을 또 따로 정리해서 청킹을 통해 암기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이거는 회화인데요. 명나라와 같은 경우는 절파와 오파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킹을 어떻게 땄냐면 명절에 대장을 오남용해서 오파가 신문증에 똥을 기창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청킹을 따면서 흐름을 확실히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론에 대한 흐름인데 여기서는 형호에 대한 내용들과 같은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렇게 흐름을 확실히 초기에 잡게 되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생기면서 암기와 인출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되는 장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이때도 백지인출이 사실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인출도 병행하면서 계속 암기와 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 4월에 미교론 기출분석에 대해 자료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초수 때 했던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도대체 이 미교론에 대한 답은 어떻게 작성해야 정답에 가까울까,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고 가고자 함을 위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브노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초수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재수분들부터는 약점이라고 생각되시면 만들 수도 있지만 제 주변의 초수 합격생 분들을 보면 늘 그냥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더라도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5, 6월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와 같은 경우는 직강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교육과정 암기를 여전히 이렇게 옆에 청킹을 따면서 진행을 하였고, 강의 복습, 암기하면서 단권화에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스터디와 같은 경우는 직강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게 된 세 분의 선생님과 전공 답안지 공유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출과 같은 경우는 7주 1회독 정도로 회독과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 스터디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암기하는 내용이 정말 효과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재수생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때 봤던 위상팀 합격생 분의 자료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또 저의 방법대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직강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아이패드로 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답과 모범 답안,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최대한 그 답에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보충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색을 4가지로 나눠서 필기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검정색은 설명이고, 초록색은 취지 파악과 관련된 내용, 파란색은 개념, 꼭 알아야 할 개념들, 그리고 빨간색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색깔로 사용하였습니다. 펜과 형광펜 모두 이렇게 색을 통일하면서 계속 복습과 수업에서 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에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모범 답안, 그리고 저의 답안을 작성했고, 복습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추가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된 것은 취지 파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작품 탐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광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작품 탐구에 대한 측면만 서술하는 것이 취지였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필기를 작성한 것이고, 여기 아래에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형광펜이 쳐져 있는데요.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는 추측하는 것이 이게 키워드적인 개념이다 라고 제가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색을 다르게 하면서 계속 복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예시이고요. 위상 선생님 파트도 동일한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끝나게 되면 그 당일날 복습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취지 파악과 개념들을 이렇게 앞 페이지에 정리해서 복습할 때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5월에서 6월까지가 내용이었고요. 7월에서 8월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는 직강으로 여전히 또 진행하였고, 교육과정 암기 계속 진행하였고요. 강의 복습과 암기, 단권화 추가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도 답안지 공유 스터디 계속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회독은 6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했던 자료를 인쇄해서 계속 복습하였습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머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 강사분들이 주신 자료들은 꼭 내 머릿속에 놓치지 않고, 한번 푼 자료들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습을 꼼꼼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9월, 10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면, 강의와 같은 경우는 실전형 첨삭 모의고사가 직강으로 진행되어서 꾸준히 나갔고요. 그리고 공부는 교육과정 암기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15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비교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다뤄주신 문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교육과정 암기 다음으로 또 강의를 복습하고 암기하고 단권화 추가하는 건 계속 진행하였고요. 전공 답안지 공유 스터디도 계속 진행했고, 회독은 1주, 2주를 번갈아 가면서 루틴을 지키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 스터디, 그 다음에 7, 8월 자료 복습 등의 내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복습도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던 예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 6월처럼 꼼꼼하게 진행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게 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저희가 강의로 최종 파이널 총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인강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고, 이 X파일은 꼭 아무리 바빠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신 정말 알찬 자료들을 챙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여전히 교육과정 암기를 계속 진행했고, 강의 복습하고 암기하되 최종 파이널 총정리에 대한 복습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내가 눈에 정확히 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단어들을 최대한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스터디들을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스터디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째, 열품타 스터디입니다. 열정 품은 타이머라는 어플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동기부여가 된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가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게 되었고요. 핸드폰 시간 사용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유의점으로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비슷한 공부 시간대에 선생님들끼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6시 50분에서 7시에 공부를 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통 그 열품타에 함께한 선생님들도 그때쯤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늦장 부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다른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또 상처받거나 그럴 수 있는 예민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가꾸시면서 우리 스터디원들은 함께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것은 기상표현 스터디입니다. 저는 이것을 4월부터 11월까지 내내 진행했는데요. 초수 때도 제 짝 스터디원과 함께 진행했던 스터디를 재수 때도 좋아서 다시 진행을 한 스터디입니다. 방식은 짝 스터디로 주중에 오전 7시에 30분 정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방식은 구두 문답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요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초수분들은 인출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회독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기상생활 습관이 잡힌다는 점과 그리고 30분 아침에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이 매일매일 쌓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니까 추천을 드리고 유의점은 스터디원을 참 잘 만나야 돼요. 아침에 모두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고 이제 언젠가는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준 비슷한 수준의 선생님들끼리 함께 진행돼야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독 인출 짝 스터디를 저는 계속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짝 스터디로 회독 주기를 맞춰서 각자 회독하고 암기한 다음에 같은 날에 이제 전화로 구두 인출을 하거나 손으로 수기 인출을 하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5월에서 6월은 4주 1회독 목표로 했으나 제가 또 빨리 못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7주 1회독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꼼꼼하게 문제 자료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시간들이었고 6월에서 8월도 6주 5주 1회독 정도 하게 되었고 9월에는 2주 1회독, 10월에는 1주 1회독 이 정도의 주기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9월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시간표를 짜고 짝스터디원과 이 시간표대로 함께 하루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1시부터 3시 반까지 이 부분을 함께 회독을 하고 그리고 1시 30분부터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그 부분을 인출하고 이렇게 좀 촉박하게 빡빡하게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버텼고요. 열품타를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시간 체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주 1회독으로 미교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카톡 게시판에 미교론이라는 글을 공지를 하나 올려놓고 아래에다가 문제를 서로 4가지 정도 문제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하여 시험 보듯이 수기 인출을 하여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 10월에 미술사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독표를 맞춰서 진행하였는데요. 한 번은 1주 1회독, 한 번은 2주 1회독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독표 맞춰서 각자 암기, 회독한 다음에 아까 미교론과 같은 방식으로 게시판에 댓글로 문제를 달게 되고 또 서로 각자 수기 인출을 하여서 문제를 풀어서 사진 인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주 1회독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전체 내용을 훑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때는 좀 더 놓친 부분들 자세히 좀 더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꼭 다 보지 못한 부분이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일주 1회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하수준까지 중하수준까지 2주 1회독 할 때 더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돌리게 되었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N수생 분들과 같은 경우는 회독을 하실 때 지치고 또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만 읽히고 글자만 읽히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 회독과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상 선생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진행하였는데 너무 효과적으로 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백지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7명이서 이제 그 네이버 밴드 어플을 사용해서 미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각자 진도에 맞게 교육과정 백지를 쓰고 사진을 올려서 인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점은 강제성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매일매일 암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분들 임출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또 현타가 조금씩 오면서 여기는 외우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 부분을 외운 사진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제 동기부여를 조절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의점은 매일 고정된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1일 1회 인증이지만 그래도 내 루틴에 맞게 그래서 저는 아침 이제 기상 스터디를 하고 나서 바로 1시간 정도를 이 교육과정 암기와 인출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매일 고정된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제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보충하는 인출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초수 때는 틀려도 틀렸네 하고 이걸 다시 암기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수 때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틀린 것을 꼼꼼하게 다시 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올린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직강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를 서로 올려서 어떻게 다른 분들은 취지 파악을 접근하셨는지 어떻게 답을 작성하셨는지 비교하면서 제 답을 좀 더 정교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모르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다음 4번째 목차로 단권화와 서브노트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강사 필기 자료, 선생님들께서 판서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파일로 묶어서 암기하면서 다녔고 그 다음에 미교론, 미학 서브노트와 표현 단권화 노트, 그 다음에 동미암미 단권화 노트, 서미 단권화 노트, 그리고 사진에 없지만 이제 미교론 기본서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계속 중점적으로 회독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링 제본을 하시거나 그리고 저는 표현은 너무 두꺼워서 링 제본을 하였는데요. 다른 미술사는 이렇게 그냥 기본서 내용에 다이소에 이렇게 견출지를 파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끝을 잘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들을 사이에 끼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단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 내용을 옆에 세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붙이기도 하고 포스트잇이나 프린트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단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형사나 공예 같은 것들이 제가 부족하고 더 빨리 인출하고 싶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추가 자료를 다음에 필요할 때 혼자 만들고 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기본서를 기반으로 제가 스스로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가짐과 멘탈 관리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에 무조건 고득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2차의 멘탈 관리에도 좋고 1차의 고득점이 결국 합격에 더욱더 가깝게 이끄는 것은 정말 모두가 아시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에 무조건 고득점하자, 수석하자 이런 마음으로 1년을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최대한 듣고 복습을 꼼꼼히 하고 그 자료들을 충분히 내 걸로 만들면서 강사분들의 자료들을 내 걸로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고요. TO가 줄어도 합격할 공부를 하자, 내 자리는 있다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늘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교육학 강사분의 어떤 명언인데요. 경쟁률이 참 부담이 되죠.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저도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경쟁률은 2대1이다. 공부하는 나와 공부하지 않는 나의 싸움이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은 미술교사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스터디할 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이끌면서 또 성실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학생들에게 떳떳한 미술교사로서 이 수험 생활을 지내보자, 성장하는 과정으로 쌓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멘탈 관리를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소소한 힐링 요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는 진행하였지만 하반기에는 공부에 많이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나 일기 쓰기, 문구류 사기, 밥 먹을 때 짱구 한 편 보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의 멘탈과 체력들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꼭 해야지 하면서 진행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조금씩 챙겨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부를 주로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아래에 저희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